2024년 4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작은 떡집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파는 9평짜리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복덕방 해주댁. 해주댁. 저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시어머니한테서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쑥인절미, 개성약과 콩찰떡. 남편은 그 이름이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촌스러운 게 진짜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손님이 드문드문 오는 오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반죽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이름이 영숙입니다. 올해 61, 부산 출신입니다. 젊을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5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살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투지도 않았고, 아이 둘을 키웠고, 시어머니를 모셨고, 이사를 3번 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이제는 알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떡집을 시작한 건 53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였습니다. 시어머니 손맛이 사라지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서부터 둘이 종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가게로. 가게가 제 숨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출신이었으니 부산 친구들이었습니다. 서울 올라오면서 멀어졌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고 가고, 동창 카카오 단톡방이 있었지만 저는 거의 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그 중에 명희가 있었습니다. 명희.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다닌 친구. 예쁘고 활달하고 말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명희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잘 맞았습니다. 조용한 사람과 시끄러운 사람이 친해지는 건 서로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이지요. 명희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29에 취직이 됐다고. 그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명희도 결혼을 했습니다. 각자 바빠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 끊어졌습니다. 억울하게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다 보니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여자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60쯤 됐을까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분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반쯤 흰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저는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명희야?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영숙이? 둘 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명희가 먼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고등학교 때랑 똑같았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이 더 올라가는 웃음. 세월이 얼굴은 바꿔도 웃음은 잘 못 바꾸나 봐요. 어떻게 여기야?
나야말로 어떻게 여기야? 영숙이 가게야? 응. 들어와.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희한테 떡을 내줬습니다. 쑥인절미. 명희가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어디서 배웠어?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잘하셨나 봐. 응. 해주댁이셨어. 북쪽 떡이 달라. 명희가 또 한 입 먹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20년 동안. 그냥 살았지. 너는? 나도 그냥 살았지. 둘이서 웃었습니다. 20년을 그냥 살았지.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제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명희가 서울에 산다고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계속. 저도 서울이었는데 같은 도시에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도시가 넓어서가 아니라 삶이 각자의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이었겠지요. 남편은? 잘 있어. 너는? 명희가 잠깐 떡을 봤습니다. 없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됐어. 명희가 이혼한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어. 그냥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어떤 말은 그냥 그 말이 전부라는 걸 압니다. 더 들어봤자 더 아플 뿐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딸 하나. 지금 32살. 잘 살아. 다행이다. 응. 그게 다행이지. 명희가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영수가. 나 여기 오게 된 게 좀 웃겨. 왜? 아는 사람이 여기 떡이 맛있다고 해서 왔어. 주소 받아서. 누가? 명희가 핸드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있는 이름이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이재혁.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명희를 봤습니다. 이재혁이가 여기 알려줬어. 응. 왜, 알아? 내 남편이야. 명희가 떡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뭐, 이재혁이 내 남편. 둘이서 한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명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재혁이가 너 남편인 줄 몰랐어. 그런데 네가 이재혁이를 어떻게 알아? 대학 동창이야. 나 대학이 연세대잖아. 거기서 알았어.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명희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으로.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명희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명희가 연세대 나온 건 알았지만 남편이랑 동창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명희한테 제 가게를 알려줬습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가게에 명희가 왔어. 남편이 뉴스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왔어. 응. 당신이 가게 알려줬더라고.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알려줬지. 왜? 명희가 연락이 왔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얘기하다가 당신 떡집 생각이 나서. 명희가 연락을 했어. 응.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명희가 왜 당신한테 연락을 해?
그냥 동창이니까. 가끔 연락하지. 가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영수가. 오해하지 마. 오해 안 해.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명희가 당신 친구인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뭔가 어색할 것 같아서. 어색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 응.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명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어제 이상했지? 미안해. 아니야. 나도 몰랐어. 우리 남편이 너한테 자주 연락해. 명희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솔직하게 말할게. 응. 재혁 씨가 3개월 전에 나한테 먼저 연락 왔어. 대학 동창 단톡방에서 내 번호 봤다고. 오랜만에 연락한다고. 그래서 처음엔 그냥 동창이라 반갑게 얘기했어. 근데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밥 한 번 먹자고도 하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가 거절했어. 영수가. 왜?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 연락이 좀 이상했어. 동창 사이에 하는 연락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잘랐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물어봤지. 부인이 누구냐고.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부산 출신이라고 하더라.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 가게를 알려준 거야? 응. 이 사람 부인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부인한테 내 이야기를 했는지도. 저는 오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명희한테 전화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다 들었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밥 먹자고 했다며. 한 번 그랬어. 왜?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어. 모른다고? 그냥 답답했어. 집에만 있으니까. 당신은 가게 나가고 나는 집에 있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이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러면 뭐야?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 근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 연락이 오니까 저는 잠깐 있었습니다. 이재혁 씨.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이름을 성까지 부른 게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아? 알아. 명희는 잘났어. 그 사람은 당신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더 이야기 못 하겠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에 나갔습니다. 떡을 만들었습니다. 반죽을 치고 고무를 묻히고. 손이 바쁘면 머리가 조금 조용해집니다. 명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가 가게 앞에 있어. 들어가도 돼. 저는 잠깐 있다가 답했습니다. 응. 와. 명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가져다 묶었습니다. 뭐랄까요, 사장님. 나 오늘 도울게요.
저는 명의를 받습니다. 일할 줄 알아? 몰라. 알려줘. 그날 명의는 내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다. 고물 묻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엉망이었습니다. 콩가루가 다 날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의 옆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제 편이었습니다. 마감을 하면서 명의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응. 이재혁 씨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냥 길을 잃은 것 같아.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게 내 문제야? 아니. 내 문제도 아니고 네 문제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는 사람은 너잖아.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그걸 해줘야 해? 해줄 필요 없어.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 명희가 앞치마를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맞지 않아서 헤어졌어. 영숙이 너는 맞아서 33년 살았잖아. 그게 다른 거야. 저는 그 말을 한참 소화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봤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제 생일도 아닌데. 이게 뭐야? 끓였어. 왜? 미안해서.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이재혁 씨. 응. 당신 요즘 뭐 하고 싶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 질문을 예상 못한 것 같았습니다. 뭘 하고 싶냐고. 응. 퇴직하고 집에만 있잖아. 답답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 하고 싶어? 남편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모르면 찾아야지. 어떻게? 저는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나 떡집 열 때 당신이 촌스럽다고 했잖아. 응. 그때 무서웠어. 근데 그냥 했어. 모르면 하면서 찾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역국 맛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다 괜찮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명희가 지금도 가끔 옵니다. 손님으로 올 때도 있고 일손이 필요한 날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옵니다. 콩가루 묻히는 실력이 조금 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명희야, 20년 동안 보고 싶었어. 명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근데 연락을 못했어. 왜? 뭔가 연락하기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세월이 쌓이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명희가 웃었습니다. 인생이 드라마야. 저도 웃었습니다. 진짜로. 남편은 요즘 목공을 배우러 다닙니다. 제가 알아봐 줬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목공 수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할 나이냐고. 저는 그냥 등록해뒀습니다. 2번 갔다가 3번째부터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작은 나무 트레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게 계산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손님들이 가끔 봅니다. 이거 예쁘다. 파는 거예요? 아니요. 남편이 만든 거예요. 어머, 솜씨 좋네요. 저는 그 말을 남편한테 전해줬습니다. 남편이 소년처럼 웃었습니다. 33년 같이 살면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오전 10시. 쑥인절미 반죽을 시작합니다. 손이 바빠지면 머리가 조용해집니다. 가끔 명희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오늘 가도 돼. 가끔 남편이 목공 수업 끝나고 들러서 떡을 한 조각 먹습니다. 이 가게가 생긴 건 숨이 막혀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가게가 제 숨이 됐습니다. 20년 만에 명희가 왔고 남편 이야기를 알게 됐고 화가 났고 울었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 과정이 다 이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9평짜리 공간에서 작은 공간이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들어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인생이 들어옵니다. 문만 열어두면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지금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세월이 쌓여서 뭔가 어색해서 오래돼서 그냥 문자 한 통 해보세요. 잘 지내? 그 한마디면 됩니다. 20년도 그 한마디로 열립니다.